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광통신이고요. 코드번호 0101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그 다음에 이제 광케이블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국내에서 광섬유 생산 설비로 생산 설비 규모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5G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관련주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순환매성이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120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 이슈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5G 관련주 쪽으로는 이슈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5G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만큼은 굉장히 있는 종목이고, 다만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 버리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한번 올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차트를 볼 때 제일 좋게 보는 차트를 역배열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돌리는 차트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동안에 2018년, 19년 동안에는 뭐 광섬유, 광케이블, 뭐 단가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대한강통신의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한 1,000원대인가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1,000원대 초반까지 왔었고, 지금은 이제 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해놨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 매수세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지만 거래 없이 한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근데 이 거래량이 이 종목의 상장 이래의 가장 큰 규모의 거래량입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된 게 아니냐. 이전처럼 뭐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거고요. 뭐 크게 봤을 때는 한 3,000원 정도가 바닥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지금은 뭐 3,000원까지 갈 일도 없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뭐 박스권이에요. 한 세 달째. 세 달째 거의 뭐 위로는 4,000원대 초반 정도, 아래로는 3,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루하게 간 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은 잘 간다라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뭐 5G가 됐던 배터리나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뭐 이런 철강주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까지도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가는 게 보이는데 안 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서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거 뭐 박스권이 좀 지루하다라고 해도 아래로 크게 이탈이 없고 위로 크게 돌파가 없어서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은 언젠가 한번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장기 한 2년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매물대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중에 일환으로 보면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뭐 아래로 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더 크다라고 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상반기에 좀 미뤄졌었던 5G 투자가 하반기에는 또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1200조 원 정도의 투자 인프라 계획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5G나 이런 쪽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광섬유나 광케이블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좀 움직이지는 않지만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가격 메리트 하나만큼은 있는 만큼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기술적으로는 한 3,600원 정도의 지지를 보면서 이탈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3,600원과 3,500원 사이 이 정도의 지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큰 이탈이 없다면 보유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인데 사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어떤 어떤 이슈가 붙을지 어떤 모멘텀이 붙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이걸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본격적인 방향이 위로 형성되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언제 돌파된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3,600원과 3,500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유의 관점으로, 반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항상 요 안에서의 매수와 하단에서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전략으로 풀어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돌파 시점이 뭐 거의 지금 한 3개월째 쉬어가고 있는데요. 돌파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인내를 한다. 한 3,500원과 3,600원에 큰 하락이 없다면, 이탈이 없다면 인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돌파의 시점을 한번 차분히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인데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이런 광섬유, 광케이블 단가가 하락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5G 투자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실적이 또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크다라고 봐요. 뭐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증권사의 전망치가 나온 거는 없지만요. 뭐 이번 분기도 다소 좀 1분기에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이 또 한번 기대를 걸어 봐야 되겠죠. 뭐 2분기도 크게 기대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고,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2분기에 크게 좋아진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2분기도 조금 어렵게 갈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부터는 점진적으로 이런 투자 확대나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의 개선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황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